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귤을 까먹은 이후에 귤 껍질 무심코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귤 껍질을 거름망에 넣고 벽에 걸어두면 천연 방향제로 쓸 수 있고요. 잘 말린 귤 껍질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귤피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귤 껍질을 넣고 1분 정도 가열하면 음식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틱장애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리를 내거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이상 증세를 말합니다. 최근 이런 틱장애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틱장애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통 어린 시기에 시작되는 틱장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할 경우 성인 틱장애나 만성 틱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비즈정보 플러스와 함께 틱장애에 대한 증상부터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자. 어린이 틱장애 효과적인 치료법.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정한 간격으로 코를 킁킁거리거나 심하게 눈을 깜빡거린다면 틱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틱장애는 아이들이 특별한 원인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질환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데 우리 아이 틱장애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네, 틱장애 증상은 원하지 않음에도 특정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장애의 일종인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눈깜빡임이라는 단순 운동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얼굴 찌푸림이나 고개 돌림, 입 벌림, 배 튕기기 등 다양한 복합 운동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 성대 운동에 문제가 생기면 목을 하고 가다듬는 단순 운동틱이 발생합니다. 이런 음성틱도 복합틱으로 발전하면 욕설이나 외설적인 소리, 큰 소리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틱장애는 대개 7에서 10세 아이들에게서 시작되는 질환으로 몇 개월 안에 소실되는 일과성 틱과 1년 이상 유지되는 만성 틱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틱장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할까? 네, 틱은 신경행동장애에서 운동장애에 해당하는데요. 대뇌 피질에서 시작하는 CSTC라는 운동회로와 틱장애가 연관이 있습니다. 이 CSTC라는 회로는 우리 몸에서 기어 변속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운동하려면 이 운동회로가 중요합니다. 이 회로의 기능이 떨어지면 행동의 억제력이 저하가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틱장애가 의심된다면 조기에 검사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불안과 긴장, 주의력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율신경 반응을 통해 아이의 몸이 과흥분되어 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높진 않은지 체크한다. 그리고 체형 분석 검사를 통해 아이의 신경계에 물리적인 압박을 주는 척추에 부정적인 정렬이 있는지 확인하고 틱 증상 평가 척도를 통해 틱의 종류와 증상 개수, 빈도, 복합성 등의 관찰 평가를 하며 아이의 체질을 감별하기 위해 맥진과 복진, 설진 등의 정밀 진단을 한다. 마지막으로 근육의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신경계와 내분비계 등의 기능 이상을 진단하는 응용근 신경학 검사로 틱 증상의 원인이 되는 CSTC 운동회로 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는데 네, 틱장애의 경우 MRI나 CT 등 다양한 영상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증상의 유무를 판독할 수는 없습니다. 뇌에서 근육까지 도달하는 신경회로의 기능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틱장애는 전두엽에서 시작되어서 근육까지 도달하는 운동회로 중 정교함이 상실된 곳,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같은 눈 깜빡임의 틱 증상임에도 어떤 아이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또 어떤 아이들은 자세의 문제가, 또 다른 아이들은 먹는 식습관의 문제가 운동회로에 영향을 주게 되고 CSTC 운동회로가 정교함을 상실하면서 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이마다 운동회로가 저하된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용 근신경학 방법으로 검사 및 분석을 통해서 정교한 치료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응용근 신경학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는데
운동을 자주 하지 않아 정교한 운동 회로를 발달시키지 못하면 두뇌 균형 운동 치료를 받게 되고, 경추나 턱관절의 문제로 운동 회로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신경추나 치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 심리 치료를 진행한다는데, 틱 치료는 CSTC 운동 회로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응용 근신경학 검사로 분석한 후에 경추나 턱관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요. 신경의학자 닥터 머릴로가 고안한 운동 회로를 정교하게 만드는 두뇌 균형 운동과 IM 감각 통합 훈련을 수행합니다. 부정적인 흥분 뇌파가 관찰되면 뉴럴 피드백 훈련을 통해 이를 줄이고 편안한 뇌의 상태를 기억시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CSTC 운동 회로가 개선되면 여러 가지 틱 증상도 줄어들고 전혀 관찰할 수 없는 완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단순 틱이나 일가성 틱의 경우 치료에서 완치에 이르는 시간이 평균 3, 4개월로 빠르게 해결되는 편입니다. 복합 틱의 경우 8에서 9개월, 뚜렛 증후군의 경우 1년 이상의 치료를 통해 평균적으로 완치됩니다.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틱 증상. 장시간 방치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데, 틱장애 증상이 의심된다면 초기에 철저하게 검사해서 틱장애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받길 바란다. 반복적인 틱 증상은 열매와 같은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러한 증상에만 몰두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요. 아이들의 반복적인 운동 틱이나 음성 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이해해야만 치료를 잘 할 수 있고 재발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체형, 식습관 등 다양한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아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우산을 폈는데 녹이 슬어 있다면 젖은 우산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보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사용한 이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활짝 펴서 말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녹이 슬어 있다면요, 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닦아주면 녹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